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마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50대에 접어들면서 이 질문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과 마음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 마음 공부?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마음 공부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 나 그런 거 안 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왜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리는지,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저도 50대가 되기 전까진 이런 마음 공부가 뭔지 잘 몰랐어요. 직장 다닐 때는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만 잘하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듣고 나면 내 얘긴데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1.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기. 첫 번째로 제가 깨달은 건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 살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부모님, 학교, 사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열심히 살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상사의 눈치, 동료의 시선에 맞춰 일하고,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썼죠. 직장 잘 다니고 성과 내고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근데 어느 날 문득 퇴사 후 시간이 생기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한 삶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남들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정해준 틀 안에서 열심히 살기만 했던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지?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했던 건 뭐였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천천히 알아갔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했으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기 시작하면 차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이 여러분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남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제가 크게 달라진 점은 남들에게 내 선택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죠? 무언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자꾸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설명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듣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는 그 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 선택이 남에게 잘 보이길 바랐어요. 그러니까 설명도 많이 하고 변명도 했죠. 근데 이제는 내 선택을 스스로 믿고 남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남들이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괜히 변명하고 설명하고. 사실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선택에 만족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3.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기. 세 번째로 제가 많이 달라진 점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특히 직장 다닐 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퇴사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마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남들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다는 것. 그걸 계속해서 쫓아가면 끝이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내 선택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내가 이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남들의 인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한 번쯤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4. 결정을 내릴 때 남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기. 네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남의 의견보다 내 판단을 믿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남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특히 직장 다닐 때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할까? 라며 많이 물어봤죠.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 남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판단해야만 했어요. 처음엔 좀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많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조언자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남의 의견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 5번째로 크게 달라진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어요. 매일 회식도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했죠. 근데 퇴사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혼자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혼자만의 시간은 나를 충전시키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내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한번 그 시간을 즐겨보세요. 처음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는 평온함과 충전의 힘은 엄청납니다. 6.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기. 6번째로 큰 변화는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이 선택이 맞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미래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됐죠. 여러분도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해보세요. 그게 두려움을 덜어내는 첫걸음입니다. 7.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마지막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 했던 실수나 후회되는 일들을 자꾸 떠올리며 괴로워하곤 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것에 집착하는 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를 완전히 잊는 건 쉽지 않죠. 가끔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더 이상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퇴사 후 마음 공부를 통해 배운 것들과 변화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